자, 우선 변제권입니다. 네, 우선 변제권의 적용 요건인데요. 네. 어떨 때 적용이 되는지 이제 네.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서 퀴즈도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혹시 그림 좀 그려주실 네, 수 있나요? 네, 이제 A라는 사람이 네. 10억짜리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건물주네, 건물주. 네, 건물주입니다. 건물주고 이제 A가 대출 5억을 받으면서 이 건물을 담보로 해서 5억을 받았어요. 동수은행에. 아, 은행 A 동은행이라고 네, 합니다. 동은행에 동수은행 5억을 받으면서 근저당을 설정을 했습니다. 5억을 받았다고. 5억. 네, 5억. 대출 받았어요. 5억을. 그리고 이제 B라는 사람이 네. A 건물에 임차를 한 거예요. 아, 임차인 B. 네. 자, B가 2억에 500. 2억에 500. 네, 2억에 500에 임차를 하고 있고, 근데 A 건물주가 이제 경제 상황이 악화가 돼가지고 종화은행에 네. 3억을 추가 대출을 받았어요. 아, 3억에 네, 종화은행에. 네, 3억을 추가로 받고 후순위 근저당을 했습니다. 아, 이거 잘 안 해주는데 능력 좋네. 네, 어떻게 또 됐더라고요. 네. 자, 3억을 이제 A 건물주가 또 받은 거야, 대출을. 자, 순서는 은행이 최초에 이제 5억의 대출을 받고 동은행한테. 그리고 B 그다음에 임차인이 입점을 네, 했고. 사업자 등록증도 냈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종화은행이 3억을 또 근저당을 받은 거예요. 아, 네네. 네. 근데 이제 A 건물주가 빚을 계속 못 갚았네? 아, 네, 그래서 네. 이제 경매로 넘어간 거예요. 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네, 됐다. 넘어갔는데, 네. 이제 건물 경매 낙찰가가 8억이 됐어요. 그랬을 때 B 임차인은 얼마까지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 아, 좋습니다. 네. 이때 B 임차인은 얼마까지 배당받을 수 있나요? 자, 보증금이 2억인데 2억을 다 꺼내야 되잖아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건물이 날라갔으니까, 그쵸? 네.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여기 1번, 1번 2억 받는다. 2억. 2번 못 받는다. 못 받는다. 3번 3번 1억 받는다. 1억 받는다. 자, 정답은요. 하나, 둘, 셋. 2번 못 받는다. 2번 못 받는다. 네. 와.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변제권, 그러니까 네. 근저당은 물건이라고 설명드렸죠. 네. 사업자 등록증만 내면은 채권입니다. 근데 이제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채권이 물건처럼 변한다고 했죠? 네. 근데 이제 1번과 3번은 근저당은 물건이기 때문에 B 임차인이 먼저 들어오더라도 채권이라서 후순위로 바뀝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죠. 2번 이제 B 임차인이 확정일자까지 받았으면은 이제 임차인이 2억을 받고 종화은행 3번이 하나도 못 받았겠죠. 네.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그래서 확정일자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 확정일자 무조건 받기. 네. 확정일자. 그러니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아니 뭐 귀찮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세무서에서 말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네네네. 네, 확정일자 받을게요. 네. 이렇게 하면 알아서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상가임대도 주택처럼 똑같이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듯이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된다. 네, 확정일자의 중요성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못 받는다 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이제 환산보증금 초과상가의 경우 이제 네. 거액임차인이라고 하죠. 네. 이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거액임차인의 경우에는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더라도 상위법상의 우선변제권 조항을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 진짜? 네. 거액임차인이라면 아까 그 환산보증금 3억 7천 넘어가면? 네, 이제 2000 기준으로 3억 7천이고 서울은 9억인데 네. 이제 넘어가면 어떡하냐? 그럼 나는 뭐 돈 다 그냥 날려라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 그래서 네네. 환산보증금 초과의 거액 임차인들의 경우에는 네. 임차권 설정 등기라든가 네. 보증금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을 해서 유사시에 보증금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자, 중요한 말 나왔죠. 임차권 설정 등기. 네. 임차권 설정 등기가 주택이랑 똑같네요. 예, 내가 만약에 월세로 얼마를 들어왔을 때 임차권 설정 등기 치죠? 예, 임차권 설정 등기 치면은 등기부상에 이제 표시가 됩니다. 네. 뭐, 스타빌리지 101호, 뭐 201호 이렇게 했으면 201호에 박종화 세입자가 보증금 500에 임차권을 넣었다. 그러면 등기상에 박종화 몇 호 500만원 이렇게 찍혀요. 상가도 마찬가지로 임차권 설정 등기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액임차인은 임차권 설정 등기 하는 게 낫죠. 네, 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좋다. 근데 보호를 못 받으니까. 정태환 과장님 말씀대로 주인이 허락해 주나요? 예, 주인의 허락이 필요하죠. 왜냐면 보통 이제 네네. 그 등기 권리증이 필요해요. 네. 이런 등기 같은 거, 등기 설정하는 거니까 등기 권리증 원본
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법무사가 대리로 이제 일을 봐주거나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뭐 허락을 해주냐 안 해주냐를 떠나서 이제 그 공실을 냅둘 수는 없잖아요, 임대인도. 그래서 임대인도 아마 허락이나 동의를 잘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협조를 해주시죠. 네, 협조를 해야죠. 안 그러면 계속 공실로 냅둘 수는 없으니까. 협조를 안 해준다고 해서 뭐 좋을 게 없으니까 그냥 아니면 임차인이 저 해달라고. 계약 안 할게요 이래버리면 네. 뭐.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임대인들은 이런 것들은 그냥 해주는 것 같아요. 네. 거꾸로 이제 우리가 임대인이었어도 해줬겠죠. 네. 뭐 그 피해 끼치는 거 없으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또 있는데, 이제 최우선 변제권이란 일정 환산보증금 이하의 임차인 중에서도 더 낮은, 훨씬 작은 일정한 소액 임차인들이 있어요. 그 소액 임차인 경우에는 경매시에 보증금 중에서도 보증금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분이라도 최우선 변제해주는 이제 최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주택이랑 똑같은 개념이죠. 2,000이 주택의 최우선 변제 금액이 2,300. 근데 2,000은 상가의 최우선 변제권 금액이 얼마죠? 3,000입니다. 그렇죠. 3,000만 원인 거죠. 네. 여기 오른쪽 표 보시면은 최우선 변제 대상 3,000만 원 이하 최대 1,000만 원까지 그렇죠. 최우선 변제액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3,000만 원을 전부 다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1,000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겠다 이거죠. 이게 너무 3,000에 70만 원이면은 내가 1,000만 원은 건질 수 있다는 거죠. 건물이 홀라당 날아가도 네. 이렇게 된다는. 그다음에 이제 다음은 조금 다들 궁금해하실 부분이기도 하고 네.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네. 이제 임대차 기간이나 계약갱신 청구권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제 상가 계약 기간은 대부분 자유롭게들 하잖아요. 그렇죠. 뭐 1년 이하도 있고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다들 자유롭게 정하는데 만약에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잠깐만. 근데 어떻게 됐을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는데 네. 임대차 기간을 네. 정하지 않고 계약을 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드물긴 한데 어.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어땠을까? 법이 뭐 이런 상황 정상에 대비해서 다 만든 것 같아서 보통은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면 네. 아는 사람끼리 아유 누구 엄마 아유 나 저기 과일 가게 계약 네. 좀 해줘 나 거기 차릴게 아유 그래요 계약 기간은 얼마로 할래? 아유 그냥 혀. 해 이런 거지. 근데 나중에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네. 네, 이런 상황에서 네, 그런 상황에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얼마로 볼까요? 임대차 계약 기간. 이거 나 진짜 이거 진짜 어렵다. 깜짝 퀴즈! 이거 진짜 어렵다. 네, 이거는 보기 없이 그냥 문제가 이거지. 경우에 계약 기간을 얼마로 볼까? 얼마로 보는가. 네. 통상적으로 법에서 정한 거죠. 그쵸? 네. 이거는. 네. 딱 정답이 있는 거예요. 그냥 했을 때. 자, 여러분들 퀴즈입니다. 찍어주세요. 어차피 이거 저 진짜 몰라요. 내가 모르겠어. 자, 정답은 하나, 둘, 셋. 1년입니다. 정하지 진짜? 않았을 경우에 1년으로 보고 네. 이제 1년 미만으로 했을 때 그때는 1년 미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정하지 않았을 땐 1년입니다. 잠깐만. 언제가 뭐라고? 다시. 자,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 기간을 1년으로 보고 네. 근데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했어요. 그러면 1년 미만을 주장할 수 있어요. 네. 뭐 6개월이면 6개월. 재밌는 문제였어요. 상가 월세 밀리는 임차인 대응법은 우리가 그 임차를 주다 보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 3기의 월세가 밀릴 경우에 이제 내보내는 이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제로 이제 퇴거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 네네. 이것도 이제 말이 강제 퇴거지 사실 절차가 힘들긴 합니다. 임차인이 협조를 안 해줄 경우에 그렇죠? 근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3기 차임액이 밀리게 되면은 네.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웬만하면 해지 통고를 했을 때 네. 하시는 게 임차인 입장에서도 좋지 않나. 이제 어. 소장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네. 또 짧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소송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그 여태까지 밀린 월세를 또 지불하라고 그렇죠. 할 텐데 이런 거는 3기에 대한 차임액이 도달했으면 네. 그냥 바로 해지 통고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네. 보통 이제 3개월인데 끼니 사장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게 요즘 코로나가 힘들어서 네네. 그 세입자들이 많이 밀린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네. 뭔가 조치를 해주지 않았나요? 네, 코로나 특례 조항으로 6개월 동안 밀려도 네. 해지 통고를 못하게 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다들 좀 헷갈려 하시는 게 21년 3월 28일 기준으로 끝났습니다. 특례 조항은. 언제로 끝났다고요? 21년 3월 28일 날 종료가 되었어요. 올해 코로나 3월에? 네, 통례정이 끝났어요. 그래서 6개월 빌리면 그냥 해지 통고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특례가 몇 네. 개월까지 밀려도 된다고 한 법이었어요? 6개월입니다. 6개월까지. 6개월 하고 기존 게 3개월이 또 추가. 그러니까 총 9개월치
임대료가 밀려야 음. 해지 통보가 가능했는데 이거는 이제 3월 28일 날 종료가 되었습니다. 임대인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부분입니다. 이방사